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간만에 우리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죠. 자, 원래 여러분이 자연 초월 간의 관계 첫 단원 시간인데,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자연 초월 간의 관계 중에서 마지막 단원이 마음의 평화의 단계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88페이지입니다. 자, 마음의 평화. 이 단원을 왜 배우냐? 자,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놀고 있는 모습이네. 우리 마음에도 저런 세상이 있겠지? 누구나 돌아가고 싶은 어린 시절의 풍경 같아. 라면서 아이들처럼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이 단원을 통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마음의 평화의 첫 번째 단원,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단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요, 190페이지입니다. 모두 피세요. 자,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학습 목표를 선생님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첫 번째, 고통이 지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고통의 원인을 알고 고통에 대처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이란 무엇일까? 고통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 자료를 봅시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왕따를 당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자, 두 번째. 어떤 상황인가요? 오, 자신이 원하는 꿈을 다쳐서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의 꿈이 피아니스트인데 손가락이 뭐 교통사고를 통해서 손가락을 잃어서 피아노를 치지 못한다. 혹은 뭐 자신의 꿈을 어떤 것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뭐 다양한 이유로 할 수 없다. 더 이상.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이 모두 고통에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텔레파시로 잘 알아차렸나요? 잘 알아차린 것 같다고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고통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고통. 살다 보면요, 운동을 하다가 크게 다치기도 하죠. 그리고 시험에서 떨어지는 일도 있고, 뭐,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모든 괴로움을 통틀어서 고통이라고 해요. 자, 우선 첫 번째 육체적 고통이 있죠. 육체적 고통은 뭐 사고 혹은 질병, 아프거나 늙거나 뭐 이러면 몸이 느끼죠. 그런데 두 번째 고통은 정신적 고통이에요. 정신적 고통은 욕구나 좌절, 실패, 죽음과 같이 근원적인 불안이에요. 뭐 나는 언제 죽을까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많아요. 혹은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실패했다. 혹은 내가 이런 곳에서 소외된다. 이런 불안감, 감정적인, 심리적인 괴로움. 이것을 정신적 고통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육체적 고통이 더 클 것 같아요? 정신적 고통이 더 괴로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 선생님은 정신적 고통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정신적 고통이 크면 육체적으로도 아프게 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에서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이런 사람 실제로 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대요. 약간 어떤 희귀병인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더 자주 화상을 입겠죠. 그리고 다치겠죠. 또 다쳐도 자신이 다친지를 모를 거예요. 자, 그리고 맞아요. 이렇게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자, 이 고통은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엄청 크게 아프거나 혹은 무언가를 지속된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낼 때 그것의 소중함을 크게 깨달아요. 자,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햇볕이 더 소중하듯이 고통을 겪고 나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우리는 아직은 별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를 그냥 보내줘. 자, 그런데 이렇게
큰 고통이 찾아왔던 친구들은 하루하루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고통은요, 성숙하게 만들어줘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고통을 겪으면 그에 맞설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임용고시 공부를 할 때 정말 많이 고통스러웠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선생님이 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정말 진심으로 합니다. 저는 선생님은 그래서 그 공부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선생님에게 너무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그 여러분도 공부를 할 때, 고등학교 때, 고익 공부를 할 때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굉장히 외롭고 혼자만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통을 그냥 힘들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 자, 이런 고통을 내가 극복함으로써 난 나중에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때 도덕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줬었지 라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 더욱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전 선생님도 이렇게 됐던 게, 선생님도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공부를 하는 친구의 마음을 이해를 정말 제대로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임용고시 공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올라갈 수 있어요. 따라서 자,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해주고 나를 잘하게 해주는 중요한 시간이야. 자, 이 시간에 나는 열심히 대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살아가 보세요. 정말 보람찬 인생이 정말 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고통은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통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성찰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여기서 브라유라는 친구가 송곳을 가지고 놀다가 왼쪽 눈을 다쳐서 시각장애인이 됐대요. 그런데 15살 때쯤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고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문자 체계를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점자를 이 브라유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처음으로. 자, 근데 그때는 점자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서 점자가 쓰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발명한 이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엄청나게 희망적인 글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1번을 봅시다. 위에 글에서 알 수 있는 고통의 의미, 우리 앞에서 고통의 의미 배웠었죠. 엄청나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지 자, 노트에 적읍시다. 노트에 오늘의 날짜를 적고 그리고 4단원 무슨 단원인가요? 네, 마음의 평화 단원 마음의 평화를 적고 다시 1번 그래서 1번 문제 자 고통의 의미 위에 글에서 알 수 있는 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 문제를 적고 그 아래 자신이 생각하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고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 적었나요?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적어보세요. 자, 고통은 위에서 나오는 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주 잘 맞춘 것 같은데 맞아요. 바로 다른 사람 고통에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배려하고 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자신이 시각장애인이 돼 보니까 정말 불편한 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진 것 같아요. 자, 2번을 봅시다. 자신이 그럼 최근에 고통을 겪은 경험을 한 가지 떠올려서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노트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2번 자 문제 적고 그것의 답까지 한번
노트에 적어봅시다. 시작. 자, 다 적었나요? 네, 좋습니다. 3번을 봅시다. 자, 이에 적은 경험에서 일과 같은 의미를 찾으려면 일이 어떤 의미였어요? 네. 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적어봅시다. 이것도 노트에 한번 적어봅시다. 시작. 다 적었나요? 자, 여러분이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한번 봅시다. 자,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고통에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한 뼘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자,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나친 욕심, 집착,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고통에 빠져요. 자, 하지만 이게 쉽게 버려지는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긍정적인 생각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선생님이 뭐 친구랑 엄청 크게 다투고 친구가 선생님이 힘들 때 말을 막 함부로 할 때도 그런 거에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도 없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냥 저 아이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자,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나에게 상처 주는 타인을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뭐 여기서 나오는 걸 보자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만 주목. 뭐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런 것들에 자꾸 집착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면 고통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돌아보면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마시는 공기, 우리가 걸어가는 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을 한다면 이런 고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성장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이 고통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외부에서 이런 상황이 비롯됐을 때, 자,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친구와 갈등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여기서는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라고 하네요. 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목표를 수정 혹은 한번 실패할 수도 있지. 다시 하면 돼.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따라서 도전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사회구조나 제도가 잘못돼서 고통을 겪을 때는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선생님과 우리 저번 시간에 그 피해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왕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영상 봤었죠. 그 왕따를 당한 피해자들이 서로 만나서 고통을 나눔으로써 더욱더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됐다고 했었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나눈다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좌절감에서 벗어나서 고통에 맞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은 고통에서 꼭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다면 고통에 어떻게 대처해 볼 것인지 한번 교과서에 적어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에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을 읽고 답해보자. 첫 번째, 친구 관계.
너무 많죠. 선생님도 청소년기 때 친구 관계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 선생님 그리고 외모도 컸던 것 같네요. 이성 문제도 컸네요. 아, 다 컸던 것 같아요. 아, 성적과 진학 문제 이것도 너무 크죠. 자, 가정환경 문제도 큽니다. 자, 건강 문제, 그죠? 건강 문제도 심각해요, 요즘에 청소년기 때. 자, 위 중에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생각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어봅시다. 뭐, 예를 들면, 나는 못생긴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나는 뭐, 여자친구가 없다, 남자친구가 없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한번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생각이 무엇이 있는지 교과서에 한번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렇다면 생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건지 한번 적어봅시다. 예를 들면 나는 친한 친구가 별로 없다라는 것에 생각을 바꾼다면 앞으로 나는 친하게 지낼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나는 못났다. 나는 못생겼다. 뭐 예를 들면 못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매력 있고 남들보다 독보적이다. 라는 이런 생각으로 한번 바꿔서 적어봅시다. 시작! 자, 다 적었나요? 그러면 2번을 봅시다. 보기의 문제와 관련해서 외부의 원인이 있는 것과 그 사례, 대처 방안을 적어봅시다. 자, 1번은 자신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 2번은 외부에 있는 원인이에요. 뭐 예를 들면 친구가 있겠죠. 친구는 외부에 있기 때문에 혹은 또 가정 문제도 외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나를 오해해서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은 뭐 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푼다라는 대처 방안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한번 외부에 있는 것에 고통의 원인을 적고 그의 대처 방안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다 적었나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통을 어떻게 대처해 볼 것인지 대처 방안까지 우리 함께 적어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첫 번째 학습 목표인 고통의 의미,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고통에 대처하는 태도까지 한번 길러 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나는 그럼 무엇을 희망할 수 있을까? 희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